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변해야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대로 가면 과격한 표현을 쓰면 망한다.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절박함과 위기감이 왔기 때문에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이 망하면 김근태도 없습니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씁니다. 구체적인 분석이야 지금 할 계기도 아니고 또 예측도 안 되지만 중요한 거는 2002년 지자체 선거에서 3패를 당했어요. 그 이후에 당이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후보로 뽑은 노무현 후보 낙마시키려고자 하는 운동도 벌어졌고요. 당의 해체, 탈당 운동도 벌어졌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 유사한 참패가 또다시 오면 허금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하는 당원이 많습니다. 그거를 방지해야죠. 그래서 변해야 되고요. 그래서 김근태가 전면에 나서야 된다. 이번에는 나서야 된다. 제가 좀 뻔뻔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심을 했는데 김근태를 당원과 국민의 가슴에 심어야 되겠다. 그래야 당의 위기를 막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여러 번 확인했고요. 몸을 바친다. 모든 걸 걸겠다. 이런 생각에서 안중근 의사의 목숨을 바치겠다. 모든 걸 걸겠다.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거는 기자가 해석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대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논쟁도 하지 말고. 우리가 총구를 바깥으로 돌리자는 것에 나도 동의를 해요. 근데 총구를 바깥으로 효과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무기 체계를 전개해야 되고 전쟁의 원칙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지금 총구가 바깥으로 잘 못 가는 거 아니에요. 한나라당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고 있지만 지지율은 우리의 거의 배에 육박하게 높은 이 참담한 사실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냐. 잘하는데 지지율이 높으면 할 말이 없는데 한나라당이 죽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거는 우리가 뭔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국민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뭐냐. 나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지키지 않고 여당이 됐다는 기득권에 안주한 당권파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왜 없는 건지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분열주의라고 그러면 김근태가 분열주의자가 아니라는 건 세상이 다 알고 역사가 아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분열주의라고 그러면 그야말로 네거티브 전략 아닌가요? 아직 거기는 답을 못 들으셨다고 보시는 거죠? 답이 없는 거죠. 그럴 때 뭐 한 가지만 내가 좀 열받네. 하나만 좀 마무리할게요. 세 가지만 얘기합시다. 네 가지 하면은 지루해지니까. 첫 번째는 대이변의 출발입니다. 노무현 효과야 그만한 효과는 아니겠지만 제2의 노무현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한 번 근래 여론조사에서 0.1% 이겼지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제가 정동영 장관보다 앞서 나간 적이 없었는데 열린우리당에서 역전이 발생했구나. 역전은 당원과 국민들의 관심을 증폭시킵니다.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죠. 국민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들일 수 있고요. 그걸 갖고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 대표하고 김근태가 전국적인 지자체 선거에서 링에 올라서게 되면 역사적인 대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국민이 이런 역사적인 대결에서 최종적으로는 김근태와 함께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을 선택하고 지지할 것이다.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한나라당이 만약에 이 지자체 선거에서 승리하면 역사가 조롱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끔찍한 상황을 방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린 우리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변화의 중심에 김근태가 서면 냉전적이고 특권적인 세력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범양심 세력의 대연합을 호소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서요, 박근혜와 김근태의 어떤 그야말로 세기의 역사적 대결이 된다고 하실 때는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 역사적 대결의 이름을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요? 21세기의 오케이 목장의 결투. 역사적인 오케이 목장의 결투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그 유신을 대표하는 한국과 그렇지 않고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딸은 딸인데 가진 거라고는 제 근래 보니까 아버지 후광밖에 없는 것 같고요. 21세기 이 벽두에 색깔론을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국가 경쟁력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얘기하고 현재를 볼 때 지금 한나라당이 어디가 있습니까? 국회를 버리고 이 추운 겨울에 이런 거리를 헤매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 마치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김근태가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면 모든 양심 세력의 대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지자체에 승리하고 그리고 모든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그래야 대연합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좀 한가한 소리고요. 지금은 대선이 아닙니다. 지자체 선거, 전국적인 지자체 선거에서 살아남느냐, 의미 있고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역할을 할 거냐, 이게 화두고요. 절박한 화두고요. 이 과정에 책임 있게 각 정치인들이 기여를 하고, 그래서 당이 또 범민주 세력이, 범양심 세력이 자기 역할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게 되면 연합을 이루려면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겠죠.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가담해달라 그러면 주변이 돼달라는 건데 그건 대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이런 고은 총리가 마땅히 하셔야 될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듣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우리 당원과 국민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면서 이게 명분 있는 제안입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설득하는, 호소하는 기간이었죠. 그 축적 위에서 만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층 정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어넣은 거 전이겠죠?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